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순병사 오청성의 신분에 대해서 고위급 자제다라는 보도가 일단은 나왔어요. 최은미 기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령 계급에 속하는 북한군 헌병 간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영관급의 어떤 북한 핵심 간부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흘러나왔는데요.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국방위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중령급 간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육군사관학교 있죠. 그러니까 북한으로 치면 강건 종합군관학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육사를 졸업하고 정말 엘리트 코스, 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핵심 군 간부의 아들이라고 지금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인데 실제로 그런 어떤 잘 나가는 군 간부의 아들이 부모님은 아마 현장에 거기 북한에 있을 텐데 나홀로 이렇게 탈북을 하는 게 가능할지 좀 의아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설명 들어보시죠. 인민군 중자라면 우리 중령급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강건종합군관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출신 성분, 토대, 능력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핵심 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돌발적으로 기순했을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처벌받으면서 판문점 대표부의 상부기관이 총정치국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처벌받으면서 자신도 잘못될까 봐 기순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과거에 수학교사를 하는 수학영재의 아버지는 아들 보고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그 친구가 올해 4월에 홍콩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해서 방명해 왔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으로 갈 곳을 은근히 권유하는 부모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북한군에 다 양말을 신을 수 없고 발사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오청성 병사는 간부의 찝차를 몰다 보니까 일종의 자유주의 행동으로 양말을 신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부 유행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양말을 신었다는 것 자체가 고급 간부의 운전병이었다 암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흐름이 다른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오청성이 판문점 근처에 근무하는 군인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그 근처에 근무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판문점 대표부의 상위 기관이 정치국이고 아마 그런 어떤 상부기관에 근무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어떤 힘으로 굉장히 좋은 민경부대에 근무할 수 있었고 그 민경부대 중에서도 고위급 간부의 차를 몰았던 운전병. 부자가 이제 비슷한데 근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부자가 비슷한데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오청성 씨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다른 근무하는 병사들보다 좀 편한 어떻게 보면 운전병이라는 보직을 받아서 일을 했던 거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직부차를 몰고 탈북까지 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 교수님 최근의 흐름이 수학 영재 얘기도 했었지만은 북한의 핵심이라고 하는 엘리트들의 자제들이 조금 탈북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게 요즘 추세거든요. 아무래도 세상에 어느 부모나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을 것이고 자기 세대는 북한에서 그렇게 탄압받고 살고 있지만 미래 세대, 자녀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모든 부모들은 갖고 있겠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부모들은 아마 저는 이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합동신문을 통해서 어떤 브리핑을 하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추측과 어떤 일부의 사실이 지금 연관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 하더라도 많은 퍼즐들이 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JSA 지역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려면 어느 정도 상당히 좀 특혜받은 계층일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아버지의 신분이 나오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이 운전병 했다는 것만으로도 보직 특혜라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회는 아버지가 저렇게 빽 있는 아버지면 아들을 저렇게 특수한 지역에 운전병으로 근무시킬 수 있는
특수한 사회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비교를 그게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안찬일 소장한테 마지막에 양말을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반 병사들은 신을 수 없는 양말이라는 거거든요. 네, 일반 군인들 같은 경우,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발사계라고 해서 양말보다 훨씬 더 질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신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북한군 귀순병사를 보게 되면 저 CCTV 영상을 볼 수 있듯이 하얀색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귀순병사의 이야기처럼 정말 본인의 어떤 아버지가 정말 북한군에서 굉장한 요직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가정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윤택한 생활을 했다라고 좀 추측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국종 교수가 했던 그 수술 과정에서 썼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내장기관에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고 그다음에 뭐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북한의 어떤 내부 사정 자체가 매우 안 좋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층의 자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뱃속에는 옥수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귀순하게 된 어떤 동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따져 볼 필요가 있지만 사실 엘리트층이라고 한다면 북한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귀순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강력한 동기가 있을 정도로 어려운 사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울러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김정은이 이번에 뭐 올해 이제 여러 가지 북한과 관련된 도발을 하면서 북한 군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 지금 서열 2인자라고 하는 황병서 총리까지 사실상 숙청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서열 정리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금 귀순병사의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어떤 그 위급한 상황이 닥쳐서 그러한 것들이 아마 또 귀순 동기가 됐을 가능성이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또 하나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 뭐 섬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국적기가 목격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게 미사일을 발사한 게 어제 새벽 3시 17분이었잖아요. 3시 17분에 날아서 거의 한 56분가량 비행을 했는데 비행하고 거의 추락하는 그 시점, 비슷한 시점, 4시 한 23분경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우리나라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일본 도쿄 관제기관에 보고를 합니다. 지금 뭐 알 수 없는 불빛이 하나 있다. 저쪽에 좀 이상하다라고 목격을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바로 그 뒤에 따라오던 LA에서 출발해서 인천으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도 똑같이 4분 뒤에 멀리서 이상한 불빛이 보인다. 두 대가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일본 영공을 지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래서 도쿄 관제기관에 보고를 했는데 이게 별똥별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비행기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알 수 없는 불빛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 지금 전문가들은 그게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고 나서 추락하고 나서 남은 어떤 추진체나 다른 잔해물들이 지금 막 불타면서 추락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걸 목격하는 게 가능한지 저희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진이 볼 때 마찰에 의해서 그 8,000도거든요, 마찰열이. 8,000도의 마찰을 뚫고 들어오면 당연히 뭐 불꽃이 막 튀지 않겠습니까? 불 기둥이 그냥 쫙 내려오는 거죠. 거의 뭐 백수십 킬로 또는 뭐 수백 킬로 밖에서도 관측이 될 수 있죠. 특히나 항공기 같은 경우에 무릎 위에서 나기 때문에 대기라든지 이런 게 깨끗한 상태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죠. 인근으로 날아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 대한항공 무사히 문제없이 간 것으로 봐서 아마 걔들도 항로를 다 염두에 두고서 오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신인군 대표도 얘기했듯이 혹시 이게 피격 위험에 노출되는 거 아니야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멀리서 이번에는 목격이 됐기 때문에 관제탑에 보고를 했을 때 관제탑도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여객기에. 그런데 만약에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지금 기습적으로 이번에는 심야에 발사가 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실제로 여객기를 운항하는 데 있어서도 타격이 만만치 않을 수 있죠. 두 대가 그거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오늘 김정은 사진이 좀 있나요? 최경선 의원님,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뭐 동선이니까 공개가 됐는데 그 미사일 발사 관계자들하고 같이 담배를 피면서 아주 해맑게 웃는 모습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미사일 발사라든지 성공했을 때는 군을 뭐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군 간부를 등에 업기도 하고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김정은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이제 군 간부들하고 서로 맞담배를 피는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나이 많은 간부들 앞에서 나이
어린 지도자가 맞담배를 피면은 저렇게 나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버릇없는 그렇죠. 일을 할 수 있어. 예. 이런 게 이제 한국적 시각인데 예.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오히려 맞담배 피고 있는 군 간부가 더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렇게 김정은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피라고 나중에 했다고 또 이제 진짜 핀 거죠. 그러니까요. 언제 불경죄로 또 처벌받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 과거의 어떤 김정일이나 김일성의 어떤 통치 스타일과는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스킨십을 강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저 장면이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지난해 그 SNBM 그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처음 맞담배 피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저만큼 이 국방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김정은이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그런 어떤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지난 한 2, 3년간 지금 김정은이 권력 관계를 여러 가지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군부를 숙청을 계속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군부 내에서의 굉장히 고위급 간부들은 굉장히 뭔가 김정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긴장감이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저런 어떤 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뭐 고위급 간부는 아니더라도 중간 간부 또는 하위급 간부들에게는 김정은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정말 국방을 정말 잘 챙기고 민생을 잘 챙기는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이런 맞담배 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